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로 펩티드 결합을 한 생체 고분자 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단백질은 약 20여 가지의 아미노산들이 다양한 순서로 무슨 결합? 펩티드 결합. 생체 고분자 물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단백질은 20가지의 무엇이?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으로? 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생체 고분자 물질이고요. 이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은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양학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미노산은 그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가운데 탄소가 있으면, 지금 아미노산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수소, 한쪽에는 카르복실기, 한쪽에는 아미노기, 그리고 다양한 20가지의 그러한 사이드 체인, 이 사이드 체인이 생체 내에서는 20가지이기 때문에 20가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다른 아미노산, 이것은 R2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COH, 그 다음에 이것이 NH2, 그 다음에 이것이 H, 그래서 이것이 결합이 됩니다. 이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죠? 펩티드 결합. 그렇게 해서 이어진 것이 무엇이다? 네, 단백질이다. 자, 이 단백질은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르복실기, 아미노기는 pH에 따라서 얘네들이 플러스 이온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단백질에 관련한 것들 중에서 생화학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은 생화학적으로 나가겠지만, 이 조리 원리나 식품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하느냐 하면, 자, 가령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품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 어떠한 식품에는 어떠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자, 아미노산은 무슨 기?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카르복실기, 그리고 수소와 사이드 체인이 결합된 부재탄소다. 이것은 탄수화물 때 이미 말을 했죠. 탄소의 4개의 결합이 각각 다를 때 이것을 갖다가 이 탄소를 부재탄소 얘기하고, 이 부재탄소는 어떻다고? 당연히 광학적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고 있겠죠. 자, 생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무슨 형이에요? L형입니다. L형. 그러나 당에서 얘기했을 때 당은 전부 다 D형이죠. 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사이드 체인이 수소인 글리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재탄소로 되어 있다. 자,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질소 꼭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황도 들어갈 수 있다. 황은 꼭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황도 들어갈 수 있다. 자, 아미노산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까 그 판서에서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의 성질입니다. 아미노산의 성질,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어요. 자, 용해성, 물이나 염류에는 녹지만 비극성 유기용매는 어떤 거예요? 에테르 같은 거, 벤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극성 용매죠. 비극성 유기용매는 녹지 않는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양성 물질이다. 양쪽성 물질이다. 자, 내부에서 COH는 산으로, NH2는 염기로 작용하면서 산과 염기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양쪽성 물질이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탄소가 있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는 이제 H, 여기다 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COH, 그 다음에 여기선 R, 그 다음에 NH2. 이건 뭐 어디, 위치가 사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산성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산성이라고 하면은 H 플러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H 플러스가 많으면 얘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이 H가 여기 하나 더 달라붙고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기에서는 산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별로 없다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H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CO 마이너스가 되고 우선 NH2가 되는 거고 여기는 H가 되는 거겠죠. R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때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 사이에는 R, C, H, NH2, 그 다음에 COOH. 그래서 산성일 때는 플러스, 염기성일 때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다가 어느 순간에서 어떠한 pH에서는 어떻다?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시점이 있다. 이 중성이 되어지는 시점을 뭐라 그런다? 등전점. 자, 등전점이 되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없기 때문에 물하고 친하지가 않아. 서로 배척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다? 침전이 형성이 되거나 응고되어지는 성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등전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등전점 산성용액에서는 NH2는 NH3 플러스로, 알칼리 용액에서는 COH 카르복실기는 CO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나의 pH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가 같아져서 이를 등전점이라고 하고, 이때 용해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용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침전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식품적인 성질, 등전점에서 성질, 첫 번째 용해도가 떨어진다.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점도가 증가됩니다. 왜냐? 서로 간에 뭉쳐지기 시작하니까 점도가 당연히 끈적끈적해지고 삼투압이 감소된다. 얘들이 어디 막을 뚫고서 들어가는 힘이 적어진다. 침전, 흡수력과 기포력이 최대가 된다. 네,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등전점에서 일어나는 식품적인 특징. 자, 그러면은 이 등전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가령 우유 같은 것들을 pH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식초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유가 응고가 되어지는 시점이 있죠. 이것이 뭐예요? 등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유, 콩을 갖다 갈아서 두유를 만들었어. 그 두유를 만들어 갖고
얘를 갖다가 간수를 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응고가 되죠. 자, 이것은 간수가 플러스 이온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각각 단백질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다 결합을 하니까 중성이 되어지니까 얘들이 침전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의 성질은 양쪽성 물질이다. 그 등전점이다. 사실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외선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이것은 이 아미노산 안에는 이중결합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자외선에 특별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따라서 단백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외선을 흡수하느냐 안 흡수하느냐를 통해서 알아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나이드린 시약하고 반응을 해서 청자색으로 나타나면은 아미노산의 정량 분석 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단백질의 구조예요.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차이점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미노산 20가지의 다양한 사이드 체인을 갖고 있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 펩티드 결합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단백질에서도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1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일어난 그런 결합, 그러한 구조, 그걸 갖다 1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하나.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둘, 아미노산 세 개, 아미노산 네 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무슨 결합? 펩티드 결합이라고 얘기했죠. 단순하게 이와 같은 펩티드 결합으로 처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 1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차 구조는 무엇이냐? 이 펩티드 결합이 사실 일직선으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헤릭스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러한 식으로 알파 헤릭스, 베타 헤릭스 이런 식으로 갖다 꼬여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2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2차 구조는 왜 일어나느냐면은 얘네들과 얘네들끼리 서로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헤릭스 구조만으로 되어 있느냐? 이 헤릭스 구조들이 서로 또 이렇게 엉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동그란 모양이 된다든가 아니면 길쭉한 모양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3차원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3차 구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3차 구조를 이루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써놨어요. 수소결합, 이온결합 혹은 정전기적 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쌍극자가 아니라 쌍극자 인력, 이황화 결합. 이황화는 황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진 거예요. 이황화 결합. 그 다음에 킬레이트 결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결합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뭐 펩타이드 결합 그러면은 펩타이드 결합은 아니죠. 네.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쌍극장 인력, 이황화 결합, 킬레이트 결합 뭐 이런 것들 3차 구조에 들어가는 건데 자주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구조가 나오는데 4차 구조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구조로 이렇게 동그란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또 동그란 3차 구조 것이 만들어서 회합을 하고 또 만들어져서 회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커다란 단백질 모형을 만든 다음에 얘들이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즉 이 얘기는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기능이 있느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기만의 모습을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서 얘네들이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 이것을 4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1차 구조는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2차 구조는 수소 결합. 3차 구조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가지 그 결합
여러 가지 결합. 수소 결합 포함해서, 플러스 수소 결합 포함해서. 4차 구조는 기능을 발휘하는 결합입니다. 주로 3차 구조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분류입니다. 가끔가다 이거 자주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여기에서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외우십시오.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잘 봐두시고 잘 외우셔야 돼. 자, 단백질 출처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이냐, 동물성 단백질이냐, 미생물 단백질이냐, 농축 단백질이냐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조성에 따라서는 단순하게 단백질만 아미노산으로만 이루어졌느냐, 그럼 단순 단백질. 아미노산 외에 여러 가지 원자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복합 단백질. 그 다음에 1차 유도 단백질은 단백질의 구조가 약간 변성된 단백질. 이건 불용성으로 변해버리는 거. 2차 유도 단백질은 단백질이 더욱 가수분해가 돼서, 변성이 아니라 가수분해돼서 작은 분자량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프로테인이 프로테오즈, 펩톤, 펩타이드 순서로 작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단순 단백질에는 알부민, 글루타민, 글루테닌, 프롤라민, 알부미노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다시 한번 연결형으로 암기하는 쪽으로 한번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브알부민, 여기에 이름에 오브가 들어가게 되면은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 그럼 알이면 계란. 오브알부민, 남백, 네, 계란 흰자 단백질의 오브알부민. 그 다음에 미오 그렇게 되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오겐 근육, 미오신 근육. 네. 그 다음에 글리신이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대두에서 두유를 짜게 되면 나오는 단백질. 글리신이 두부 단백질,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백질이에요. 글리신이. 그 다음에 이포메인 고구마, 글루테닌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글루테닌, 글리아닌 전부 다 어디야? 밀단백질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반죽을 형성하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SS 결합을 일으키게 되면서 커다란 또 다른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글루텐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루테닌, 글리아딘은 반죽을 형성하게 되면 글루텐이 만들어진다. 네, 이것은 상식이에요. 꼭 외우세요. 글루테닌, 밀, 글리아딘, 밀. 오리제닌, 오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쌀이에요, 쌀. 이거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거 미생물에 나오는 곰팡이죠. 쌀곰팡이입니다. 쌀에서 나오는 곰팡이에요. 오리제닌, 그 다음에 호르데인, 제인, 옥수수. 이게 전부 다 출처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인단백질 이거 자주 나와요. 인단백질, 카제인, 우유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우유 꼭 외우세요. 출처 중심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오버비텔린, 그러니까 이것은 계란. 그 다음에 당 단백질, 뮤신, 눈물침, 색소 단백질, 헤모글로빈은 혈액,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은 근육, 지 단백질은 뭐예요? 단백질에 기름의 성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리포비텔린 난황에 있는 단백질, 피로비텔린이 난황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핵단백질 외울 필요 없고, 유해단백질 외우세요. 유해단백질, 트립신 저해인자, 얘네들은 대두에 있고요. 트립신이라고 하는 체내에 있는 효소를 활성을 갖다가 저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콩을 갖다가 가열하지 않고 그냥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탈나죠. 이거 왜 그러냐? 얘네들이 트립신 저해인자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가열을 통해서 이 트립신 저해인자는 비활성화돼서 소화에 이상을 없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베무코이드 아비딘. 이건 달걀 흰자에 있는 것이고, 아비딘은 바이오틴 같은 것들을, 바이오틴 이건 중요한 물질이죠. 흡수를 저해합니다.
자, 그럼 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3차 구조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3차. 아까 3차 구조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결합들이 있죠. 이것이 열이 쪼이게 되면서 이런 구조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들이 뭐예요? 단백질의 형식의 식품들, 삶은 계란. 그렇죠. 원래 투명하죠. 계란 흰자. 그런데 변성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면서 액체 성분이, 액체 같은 것이 고체화로 되어지고 하얗게 변하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투부, 고형 요구르트, 그 다음에 치즈, 그리고 요 가루 안에는 변성을 시켜주는 요인들입니다. 삶은 계란과 계란 후라이는 가열에 의하여, 두부는 염을 집어넣고 가열을 해서, 그 다음에 고형 요구르트는 미생물이 내는 산에 의하여, 치즈는 렌넷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그리고 산에 의해서 얘들이 변성되어져서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변성입니다.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3차 구조의 파괴이고, 자, 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A라고 하는 형태가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 형태로 가는 것을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형태가 B로 갔는데 A로 가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비가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차 구조가 파괴되어지고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역적 반응인데, 변성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도, 가열하거나 동결하거나 건조해지면은 단백질이 변성되어진다. 그 다음에 수분, 전해질, pH, 산, 알칼리, 금속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용 및 중금속, 응유 효소. 아까 렌닌 얘기했죠. 렌닌은 렌넷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렌넷. 응유 효소, 유가 뭐예요? 우유란 뜻이고요. 응자는 응고한다는 얘기예요. 우유를 응고시켜주는 효소 렌닌. 그 다음에 표면장력, 계란질을 강하게 적게 되면 기포가 형성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면장력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변성이다. 그 다음에 X선 쪽에도 그렇고 고압 처리에도 단백질 변성이 가능합니다. 단백질은 사실 그 탄단지에서 가장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화학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올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이와 같이 단백질의 분류 아니면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아니면 양성물질이냐 등전점 이런 것들만 나오고요. 사실은 조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리 쪽하고 연결이 돼서 식품 중에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서 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품 화학적인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으로도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